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벨콩 최정희입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스토리텔링 생태공예 수업을 개발한 생태공예 연구가이고 또한 숲해설가입니다. 제가 속한 숲체험문화연구소는 풀 한 포기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숲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크고 작은 초록색 나무와 바람에 살랑이는 풀, 온갖 야생화들, 시원함, 즐거움, 여유로움 등이 떠오르지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숲체험문화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여유롭게 숲체험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리 보내고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푹 빠지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경험하실 거고요. 그리고 자신 또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수업은 스토리텔링 생태공예예요. 스토리는 이야기를 말하죠. 생태공예는 버려지는 솔방울, 나뭇가지, 나뭇잎, 먹고 남은 조개 껍질을 이용하여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야기와 생태공예가 합쳐진 수업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조개 껍데기 하나가, 가냘픈 풀줄기 하나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연물 재래가 작품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은 앞서 제가 말한 여러분 자신 또한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답니다. 지금부터 이솝우와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듣고 토론한 후 자연물로 공예 작품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고도 신기한 경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여우가 두루미에게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줄게. 랄랄랄랄라. 두루미가 여우 집에 갔어요. 여우는 맛있는 고기를 접시 위에 담아 놓았어요. 여우는 접시의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두루미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우가 두루미야, 너는 이 고기를 안 좋아하는구나 말라고 온 두루미의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며칠 뒤 두루미가 여우에게 여우야,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것 대접할게. 라라라랄라. 여우 역시 두루미 집에 갔어요. 두루미는 맛있는 고기 국물을 병 위에 담아 넣었어요. 두루미는 병 속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여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나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고 침을 꼴깍 삼켰나요?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했나요? 접시 위에 음식을 못 먹는 두루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병 속의 음식을 못 먹는 여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못 먹으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이 여우와 두루미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는 어렵겠죠. 이 여우와 두루미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질문지에 적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여러분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여우와 두루미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누셨군요. 두루미가 여우에게 나는 접시에 있는 음식을 못 먹는단다? 너희 집에 병이 있니? 여우가 두루미에게 난 입이 납작해서 병 속의 음식을 못 먹는단다? 너희 집에 접시가 있니? 라고 말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두루미 집에 접시가 있었을까요? 여우 집에 병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보관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우가 맛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두루미였다면
우리 집에 접시가 없단다. 옆집에 가서 빌려볼게. 또 여우가 두루미에게 우리 집에 병이 없단다. 옆집에 가볼게.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옆집에서 빌려올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죠? 두루미는 집에 가서 병을 가져오고 여우는 집에 가서 접시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죠.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 여우나 두루미처럼 기분 상해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게요. 여우가 병석의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두루미가 접시의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잘못일까요? 이 일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두루미는 접시의 음식을 못 먹는 동물, 여우는 병속의 음식을 못 먹는 동물이라고 다른 동물에게 무시당할 수 있겠죠. 여우와 두루미가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멈추고 질문지에 적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우와 두루미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셨죠? 모두 활짝 웃으시네요. 와우,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나 봐요. 병석의 음식을 못 먹는 여우는 접시를 가지고 다니고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못 먹는 두루미는 병을 가지고 다니면 되겠네요. 참 간단하네요. 여러분들도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접시나 병을 마련할 수 없는 여우나 두루미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도와주면 되죠. 누가 도와주죠? 맞아요. 가족이나 이웃, 사회가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지에 적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와우, 여러분이 마음 설레며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먼저 두루미를 만들 텐데요. 여러분, 생태공예 재료를 조심조심 다뤄주세요. 부르쉬우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공이 많이 간 재료도 있어요. 낙엽 한 장 말리기 위해선 신문지를 몇 번이나 갈아 끼워야 해요. 가을이라도 낙엽이 질 때만 구할 수 있어요. 마른 낙엽은 잘 부스러져서 생태공예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물티슈를 준비해 놓으면 목공분들을 너무 많이 발랐을 때나 흘러내렸을 때 닦아낼 수 있어요. 생태공예 작품을 만들 때는 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우선 상자를 열어볼게요. 자, 상자를 열면 재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뽁뽁이가 있죠. 그리고 목공원드가 있어요. 보면은 자, 생태공예 작품을 붙일 캔버스 액자가 있고요. 요 지퍼백 안에 재료가 들어있답니다. 생태공예 재료를 손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쏟으세요. 손으로 꺼내려다가 잘 부스러진답니다.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단호박 씨앗이랍니다. 요 중에 세모나게 뾰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불이랍니다. 그리고 눈알이 있습니다. 눈알을 여기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2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로브 잣나무 솔방울을 자른 게 여러 개 있어요. 이 여러 개를 2개는 다리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료를 장식할 거예요. 자, 목공본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단호박 씨앗에 목공본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리를 붙입니다.
이 하나를 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단호박 씨앗에 목공본드를 발랐습니다. 두루미 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공본드가 마를 때까지 잠시 놓아두세요. 이제 날개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조개 껍데기에 목공본드를 발라주세요. 자, 이제 날개를 붙여 보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날개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붙여 볼게요. 자, 조개 안에 목공본드를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잘 마르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살짝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목공본드가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제 목공본드가 마르면 자, 다시 목공본드를 발라보겠습니다. 마르기 전에 한다면 모양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목공본드를 살짝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올려 넣어주세요. 이제 두루미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액자를 장식해 볼게요. 조금 잘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우를 만들어 볼게요. 여우 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 상자 역시 재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뽁뽁이가 들어있고요. 목공본드가 들어있습니다. 여우 역시 캔버스 액자와 지퍼백에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역시 조개 껍데기가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모난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우 귀이고요. 여우 눈이고, 조개 껍데기는 여우 얼굴이에요. 그리고 윗몸과 아랫몸이 있습니다. 여기 발이 있어요. 그리고 여우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장식할 풀잎, 이거는 여우 꼬리입니다. 자, 여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조개 껍데기를 뒷면에 목공본드를 바릅니다. 이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뒤집어 놓을게요. 이제 목공본드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짧은 쪽에 목공본드를 발랐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발을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 발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서로 다른 모양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두 다리가 똑같고 팔 길이가 똑같다면 로봇 같이 정지되어 있는 여우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목공본드를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 몸이 완성되었어요.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선 몸부터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붙여보겠습니다. 눈은 맨 나중에 붙일게요. 이제 꼬리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쪽 꼬리에 목공들을 발라서 요 몸을 살짝 들고 넣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공본드가 마를 때까지 잠시 작품을 세우거나 뒤집지 말아주세요. 여우와 두루미가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이 만든 여우와 두루미를 책상 위에 두면 집안이 더 환해지겠죠? 여러분 집에도 여우집처럼 접시가 있죠? 접시나 액자나 못 쓰는 도마에 붙여도 되겠죠? 또 액자에 페인트를 칠해도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은 조개를 먹을 때나 조개 껍데기를 보게 된다면 이제와는 다르게 아주 소중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조개 껍데기나 나뭇잎이나 솔방울 등을 이용하여 여러분만의 생태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텔링 생태공예 수업은 어땠나요? 조개 껍데기가 여우로 변신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죠. 조개 껍데기가 새가 되는 재미있는 경험도요. 여우와 두루미를 만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혹시 잘못 만들까봐 걱정했나요? 아니면 어떤 모습의 여우나 두루미가 만들어질지 궁금한 마음이었나요? 여러분이 만든 여우와 두루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활짝 웃고 있나요? 아님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이들이 왜 웃고 있을까요? 이들이 왜 시무룩하게 있을까요? 이들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서로 닮은 점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든 여우와 두루미가 신나게 춤추며 살기를 바라나요? 이 영상이 끝나면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우와 두루미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생태공예 연구가 벨콩 최정희였습니다.